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김해에 있는 북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우리 사장님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본인 소개 우리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상남도 김해에 위치하고 있는 함께 아리랑 이북음식점입니다. 자, 사장 이철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되게 사장님 나이 어려 보이세요. 혹시 나이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대충. 34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전 진짜 나이 있어요. 20대 한 중후반인 줄 알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자, 오늘 이 시간은 탈북민인데 어떻게 북한에서 넘어왔는지 또 그 개개인의 어떤 인생사를 조금 들어보는 시간이 항상 저희 시마인 TV에는 그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철금 씨가 어디서 살다가 왔는지 본인의 어떤 그런 스토리를 좀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본인 고향이 어디세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요? 네. 강원도 어디요? 안변이요. 강원도 안변에서 그러니까 왔습니다. 북한이 강원도 안변에서. 네, 맞아요. 그러면 강원도 안변이라는 곳은 안변청년발전소가 있어서 맞아요. 저 발전소도 기억에 있고 있어요. 안변에서 유명한 거는 이제 쌀도 유명하지만 감으로도 유명한 고장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올 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데도 몰랐고 화폐 뭐 돈 이런 것도 하나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군에서 시골에서 살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미심결에 저도 이렇게 조금 고난이 있다나니까 해산 발전소로 왔다가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어물쩍해가지고 해산발전소 왔다가 중국으로 아니요, 넘어왔다. 그게 이렇게는 아니죠. 하면 안 됩니다. 안변하면 네. 거기는 군대밖에 없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맞아요. 그 어떤 지역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길 가다가도 다 군대예요. 강원도로 군대 오면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굶어 죽거나 허약 걸려서 오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그거 사실 맞아요. 그래요? 네, 진짜 밖에 그냥 네이 하나 놀아놔도 없어요. 순간에 없어져요. 탁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요. 그 정도로 또? 힘들고 저는 이제 엄마 아빠가 장애인이었어요. 아, 북한에서 어릴 네. 적에 성장할 때. 성장할 때 엄마 아빠가 말을 못하는 이렇게 귀도 못 듣고 말을 못하는 부모였는데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몇 살 때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11살 때요. 그럼 11살부터 본인이 어떻게 북한에서 성장했어요? 오빠 언니가 있죠. 그 오빠 언니가 먹여 살린 거네요? 여기 대한민국은 장애인 하면 장애인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놀랍게 북한에서는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고 불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네 엄마 사회적- 아빠 벙어리야 버버리야 이렇게 놀림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놀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예 직설적으로 맞아요. 북한에서는 네. 불구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다리 없는 사람을 장애인이라는 표현 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몸이 성성한 사람들도 돈을 벌어서 가족을 이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 고난의 걸 버텨냈을까? 저희 어머니는 떡장사를 했어요. 찰떡장사. 그래서 제가 지금 음식을 하는 데가 조금 이유가 있고 아빠는 이제 벼 농사 이런 거 짓던데 우리 집에서 소를 키웠거든요. 고난행군도 웬만치 우리는 사는 가족이었어요. 농사 짓고 땅이 있다나니까 사는 가족이었는데 놀랍다. 네, 엄마 아빠가 이제 퇴근해 오다가 제가 어릴 때 조금 뭐랄까 이렇게 막내로 귀여움을 많이 받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놀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퇴근해서 오다가 제가 차에서 노는 걸 못 보고 엄마 아빠가 저를 구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북한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많이 울거나 이제 엄마 아빠가 나 대신 돌아가시면 저는 엄마 아빠 잡아먹었느냐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 말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아직 상처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그렇게 11살 때 돌아를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운전을 못해요. 도로 한복판에서 놀다가 이제 차가 오는 걸 제가 못 듣고 엄마가 그걸 발견하고 엄마 아빠가 저를 구하다가 이제 엄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새벽 12시에 돌아가시고 아빠는 3개월 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언니네 집에서 한 달 살다가 오빠 그 군사복무 생활하는데 군인 거기서 또 한 달 생활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다가 나이 먹으니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언니랑 오빠랑 언니도 결혼 생활하고 있고 오빠는 이제 거기서 군인 생활하니까 내가 눈치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언니 집에서 뛰쳐나와서 방랑 생활을 많이 했어요. 저는 길거리 음식도 주워 먹고 비로도 먹어보고 그야말로 북한 말로 말하면 꽃제비 생활을 했군요. 꽃제비도 그야말로 진짜 그냥 꽃제비였어요. 진짜 쓰레기장 두제소도 먹고 밥도 빌어 먹어봤어요. 시장에서. 그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학교 졸업은 했거든요. 제가 학교 졸업은 하고 이제 20살 때부터. 근데 제가 그때 키가
진짜 작았거든요. 못 먹어서 못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20살로 이렇게 보면 이제 학생 그 나이로 보게끔 그렇게 됐는데, 꽃제비 생활하면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청년동맹 책임 선생님이었어요. 여자가 꽃제비 생활을 하지 말고 이렇게 돌격대 가서 입당이라도 해서 좀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생활보다 돌격대가 낫다 싶어가지고 돌격대를 간 거예요. 아, 예, 그렇게 원산시에서 돌격대를 갔어요. 돌격대에서 갔는데 거기에 돌격대 대대장이 저희 언니하고 학교 동창이었어요. 네. 또 언니하고 첫사랑이자. 그러니까 돌격대 거기 친분이 있다니까 일은 안 시키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래서 책임자 그런 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여자라고 생긴 거는 안 되더라고요. 돌격대 생활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어떤 겁니까?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나마 낫는데 이제 저랑 같이 갔던 애들이 많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남자분들한테. 여기서 말하면 성폭력 이런 거. 그러니까 간 애들이 언니 나 여기서 못 하겠어요. 갈래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같이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탈북을 해가지고 해산이라는 데로 도착했는데 남들은 자기네 고향이 있으니까 다 가는데 나는 혼자서 어디 갈 데가 없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이 아니라 거기서 아예 병영에서 도망친 네, 도망쳤어요. 거죠. 다 같이 네. 단체로 12명이 하자, 단체, 도망치자 하고. 이렇게 단체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산이 왔는데 다 뿔뿔이 헤어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네. 거기서 또 방랑 생활을 시작한 거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지만 목칠하기도 싫고 언니는 또 새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태니까 갈 데가 없어서 방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꽃제비들 단속하는데 거기 V7 상무. 상무 그런 거 같은데. 같아요. 그런데 잡혔어요, 해산에서. 거기서는 이제 내가 집 주소를 안 댔거든요. 안 대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고정생? 뭐 그 고정 있으라는 뜻으로 해서 거기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있는데 거기 또 책임자가 네. 저를 성폭력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성폭력을 당했어요. 네. 당하고 그 딸한테 엄청 맞았어요. 딸한테요? 자기 애 아빠를 내가 건드린 것처럼. 그럼 그 남자는 몇 살인데? 그 책임자가 60이 넘었어요. 할배였고 저는 그때 22살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여자들 쪽에 책임자였고 이제 남자들 쪽에 책임자가 하나 있었어요. 가 이름이 조길남이에요. 저보다 2살 아래였어요. 근데 가가 절 좋아했거든요. 미안합니다. 그 영감이 이름은 네. 몰라요. 아, 몰라. 근데 그 영감 이름을 저는 기억했어야 국정원에서 되는데. 그림을 그렸어요. 그거를 그대로 당한 거를 나는 꼭 지금도 통일만 되면 그놈부터 잡아가고 싶거든요. 죽이고 싶죠. 죽일 만큼 힘들었고 그때는 못 모를 때였고 솔직히 말해서 저 그때 생리 안 할 때거든요. 생리 24살에 했거든요. 네. 엄청 늦게 해서 그때는 진짜 못 모를 때여가지고 근데 가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탈출을 시킨 거예요. 네. 그 97 상무에서 예. 그러니까 탈출을 시켜서 어디든 가라. 여기 있다가 네가 이제 네 신세 만친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망채를 나온 거죠. 네. 나와서 이제 위원 쪽으로 간 거죠. 위원이라고 해가지고 해산 해산 그 옆에 옆에. 바로 예.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는 곳입니다. 네, 근데 예. 거기 갔는데 이제 거기서 참 힘들었어요. 어떤 이모를 하나 만나서 이제 탈북 가정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나는 해산이라는 데도 처음 가봤고 이제 중국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네. 여러분 강원도 안변에서 온 여자들이 함례도 지역으로 내려가도 대부분 이렇게 국경연선에 이런 그 몰라요. 서식에 너무 둔감하고 북한 네. 체제 너무 수능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깨지 네. 못한 사람들이 다 그 한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만났는데 나보고 이제 중국에 넘어가면 양딸로 키워줄 사람이 있으니까 넘어가라. 그래서 나는 일단은 중국이라는 데는 몰랐는데 이제 양딸로 키워준다 하니까 저는 엄마 손길이 많이 그립거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34년 동안 엄마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불러봤어요. 엄마를 찾아면 가서 이렇게 툭툭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르면 네, 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엄마란 소리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 보고 가끔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요, 저는. 엄마에 대한 갈증이. 네, 그래서 그분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혼자 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이 이제 혼자서 어디 가면 이제 거기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해서 일단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 위원 그쪽에서 담을 넘은데 네. 담 밑에 몽땅 다 이렇게 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넘을 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12년도요. 2012년. 네. 무서운 것도 몰랐어요. 저는 잡히면 어떤 이런 거를 몰랐으니까 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봉어리단 하니까 애들이 약 잡아보면
그냥 가서 저는 짓밟아 그런 버릇이 있어놔가지고 엄마 아빠 놀림이 참 힘들었거든요. 오죽하겠어요, 북한이라는 네, 사회에서. 그렇죠. 거기는 진짜 북한은 안 제가 돼요.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저희 학급에도 장애를 네. 가진 다리를 못 쓰는 친구의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놀리는 게 걔를 없이 여기는 게 걔한테 상처일 줄 모르고 야 너네 아버지 다리 삐꼬 너네 아버지 다리 삐꼬 맞아요. 이게 네. 선생님도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교육이 안 해요. 없었고요. 맞아요. 그냥 그게 그냥 걔가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놀리면서 야 삐꼬 이러면서 사실은 집에 하원하고 이랬었어요. 네,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것조차도 선생님들이 바로 잡아줘야 되고 이게 학교 폭력이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북한에 그 교육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 우리가 짓밟혔던 맞아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언니 오빠가 공부를 최상급으로 잘했어요. 전교 1등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그 있잖아요. 제1고등중학교. 그런데 언니 오빠는 다 냈고 저는 그냥 망나니로 살아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망나니였어요. 언니 오빠가 온순하다고 남들이 뭐라면 언니 오빠는 그 공부를 다 해봤고 저는 그냥 패댕기는 걸로 해봐가지고 아빠 엄마가 항상 학교 가서 머리 숙인 적이 많아요. 저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게 없고 근데 애들은 이제 놀림을 받으니까 나는 그걸 가서 그게 주먹이든 뭐든 다 손을 내게 하니까 나 이제 가서 엄마 아빠는 죄송합니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중국을 넘어갈 때 담을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못 같은 게 쫙 있더라고요. 그 담벼락 밑에.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밟고 지나갔어요. 일단 겁도 없었고 뭐 중국에 잡혀 나갔다 들어오면 검은 뭐 교도소인지 교화소인지 그런 데 가는 것도 전 몰랐거든요. 척 빠지니까 물이 첫발에 이만큼이 와가지고 그냥 도망쳐 올라왔거든요. 무서워서. 올라왔는데 경찰차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건너도 못 가고 넘어와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려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행방이 된 거죠. 아유, 거기서 또 혼자서 또 떠돌이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위원 쪽 한 아파트 밑에서 배도 엄청 고프고 저녁에는 헛설헛설 조금 춥고 물에 빠진 옷 젖은 채를 입고 있었어요. 그 공원에서 잠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눈 턱 뜨니까 어떤 여자가 빨간 우산을 지고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 또 이거 어떻게 아줌마가. 팔아먹을까? 네, 생각을 그거는 하는 거네. 몰랐는데 이상하게 그 아줌마한테 기대감을 느낀 거예요. 저는 그 아줌마가 나쁜 놈이든 나를 팔아먹든 나를 잡아먹든 일단은 이 아줌마가 친근함을 느낀 거예요. 저는. 너 여기서 뭐해? 집은 어디야? 그래서 집은 강원도고 부모는 없고 언니 오빠는 있는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이상하게 다 털어놨어요. 그 아줌마. 너 그럼 나랑 갈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요? 그러니까 중국인데 네 나이보다 니는 더 어리게 해서 양딸로 돈 많은 집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살게 딸로 이렇게 네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라. 또 똑같은 레파토리가 네,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그분 따라 오케이 했어요. 근데 네. 그분은 이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골목으로 한참 올라갔는데 숙박집인 거예요. 술 뽑는 할머니 혼자가 숙박인데 그 집에 숙식 제공하면서 이제 한 일주일 넘게 있는데 그때 일주일 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사람 모집을 했던 거예요. 이분이. 그 집에서 먹고 있으면서 이제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네, 나쁜 아줌마는 아니었어요. 진짜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걸 네. 다 해라고 말할 근데 정도면. 그때 50원을 줬어요. 비로. 근데 그게 중국 돈 비 50만 원이 진짜 컸어요. 10몇만 원이었거든요. 북한 돈으로. 이거로 나보고 언니한테 사줄 거 사주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이거 50원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너 나가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서 바꾸니까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난 처음 재봤거든요. 생전 처음. 네, 생전 처음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로 뭐 이제 하셨어요? 카팅도 사고 텔레포도 사고 다 샀어요. 택배로. 왜? 언니한테로 보내는 거로. 전부 다 내 거를 사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해서 다 쓴 게 3만 얼마밖에 안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거 해보고 싶, 네. 해주고 싶어. 네. 통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족한테 그걸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언니 오빠한테 너무 죄송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중국 간다는 소리는 안 하고 이제 이 이모한테 이제 그랬거든요. 돌격대 가서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요거 받아서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은 좀 잊고 언니가 이제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언니가 저 때문에 시집 눈치 많이 봤거든요. 제가 언니하고 3살 차이고 오빠하고는 10살 차이거든요. 저희 오빠가 친오빠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이제 데려다 키워가지고 아, 가슴으로 낳은 자식. 네, 그래서 이제 오빠하고 나하고는 10년 차이가 된 거죠. 친오빠나 다름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태도 안 떨어진 오빠를 이제 우리 엄마가 데리고 와서 키웠으니까. 삼명제가 그렇게 됐거든요. 이름도 우리처럼 똑같이 철자 돌림 돌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언니한테 보내고 7만 원 남았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꽃집이 생활을 했으니까나 먹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7만 원으로 뭐 했어요? 근데 나머지 5만 원은 주고 왔어요. 착하게 그 사람한테. 저 돈 받은 사람한테, 그 이모한테. 저는 그런 게 또 하나 있어요. 하나 받으면 둘을 주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후원하고 있거든요. 저는. 네. 제가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많아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었던 데 이제 도와줬던 분들 비록 내가 이제 명절 때마다 아파트 가서 비를 먹었지만 그분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자기네가 이제 먹는 거랑 이제 간식 같은 거랑 다 같이 이렇게 싸줬던 그게 참 고마웠거든요. 장마당 가서 인조밥도 먹어보고 감자지짐도 먹어보고 많이 먹었는데도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사탕 과자를 많이 샀어요. 네. 많이 사서 그 할머니를 드렸어요. 숙박집 하는 할머니. 할머니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네, 그거 주시면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보리밥이라도 배불리 먹여줘서 너무 고맙고 따뜻한 방에서 자본 지도 1년 넘게 잡아가지고 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옷을 한 벌씩 사주더라고 이모가. 그걸 입고 이제 7일째 되는 날에 위원회 그 초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로 이제 갔는데 혼자 갔어요? 아니 그 이모랑 같이요. 같이 둘이? 출발했어요. 둘이 출발했는데 거기 위원 쪽에 이제 2명이 도와한 거예요. 아, 네, 2명이 도와서 배낭을 하나 주는데 둘쭉 통 있잖아요, 이렇게. 네, 네. 통 같은 거 위에 대가리 뚝 따란 거 그걸 이렇게 배낭에서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둘쭉 따라간다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날이 착 받기 전에 도로 옆에다 마대 3개를 깔아놔라. 네. 마대 3개를 깔아놓고 날아가지 않게 돌로 놓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 앉아 있으면은 이제 차 지나가다 너 이름을 부르면 내려온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짐은 이제 다른 데로 벌써 다 줬어요. 근데 우리한테 준 거는 오징어 3kg.